안녕하세요. 12월 10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미국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0.35% 하락하고 마감을 했고, S&P 500은 0.79%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비교적 하락이 컸고, 종가로 본다 그러면 1.94%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2.3% 정도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의 하락폭이 좀 깊은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다우존스 지수가 월봉상에서 보게 되면 계속 고점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는 계속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월봉에서 본다 그러면 후행 스팬 추세선 상단에 지금 걸쳐 있는 상황이라서 조정이 와도 뭐라 할 말이 없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주봉에서 본다 그러면은 큰 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갭이 만들어지는데 28,495, 28,500포인트 부분까지는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보다 1,50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도 무방한 상황이고 이 갭은 메울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저희 관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조정이 오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치고 간다는 것은 지금 차트적인 면에서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더 위로 치고 간다는 것은 더 큰 하락을 예고하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미국 지수가 펀더멘털이나 이런 그 기술적인 분석에서의 그런 것을 무시하고 가는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랜 증시의 흐름상. 그렇기 때문에 미국 지수에 대해서는 이제 조심 구간으로 봐야 될 상황이고 다우존스 지수가 이렇게 주봉에서 갭을 메우게 된다 그러면 5% 정도 지수 측면에서 5%라면 개별 종목에서는 10%에서 20%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나스닥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다가 일봉상에서 크게 조정을 보였는데 이제 나스닥의 조정폭이 먼저 커지게 된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나스닥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조심스럽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을 납둔 상황에서의 미국 지수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 하락 폭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클 수도 있겠고요. 코스피는 이제 선물과 선물에서의 컨트롤 되기 때문에 선물 지수의 흐름을 봐야 되고 그동안 외국인이 선물을 많이 사놔서 이 선물을 매도하게 되면 선물도 같이 매도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죠.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 2%는 상승해서 2,75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상승 추세를 완벽하게 벗겨내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고요. 선물옵션 동심 만기일 오늘이 변고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상승 추세선, 이제 월봉의 상승 추세선에 좀 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 추세선 아래로 밀려 내려오면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상승 추세선 위로 계속 치고 간다 그러면 새로운 상승 여객이 열리는데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는 차티스트들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뭐 코로나19로 인한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좋지 않고 또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안전 운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월봉상에서 바라봤을 때 2755포인트를 계속해서 위로 치고 가버리게 되면 큰 상승장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755포인트를 넘어서 위로 치고 가면 큰 상승장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월봉의 고점을 지금 지금 네 번째거든요. 세 번까지는 하락을 했지만 네 번째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이 상승 추세선이 지지선이 됩니다.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세선 안으로 복귀하게 되면 또 하락도 클 수가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게 되면 두 개의
갭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 다우지수의 경우는 주봉에서 큰 갭이 있죠. 28,495, 28,500포인트 그 부근에 현재 지수보다 5% 하락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수는, 코스피 지수는 2,400선부터 발생한 지수입니다. 거의 300포인트. 지금부터 지수가 10%나 하락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점에 머물고 있는 데서 더 위로 치고 가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용잔고가 18조나 되는 상황에서 과연 주가를 더 위로 더 크게 끌고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좀 의문점이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만 종목을 컨트롤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어제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좀 있는데요. 어제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있는데, 코스모 화학, 그리고 웰크론한테 자꾸 볼게요. 코스모 화학은 어제 상한가를 갔었고요. 또 갭상승으로 출발할 듯한 모습이죠. 자, 코스모 화학이 전고점이 12,450원을 넘어서서 치고 가려는 듯한 상황인데요. 주봉에서 본다 그러면은 16,000원대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16,000원대까지도. 오늘 이제 갭상승에서 출발하는 상황이죠. 16,000원까지 한 번에 도달하긴 어렵고 좀 조정의 패턴을 보이면서 꾸역꾸역 상승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일단 전고점이 12,450원을 넘어서는 신호를 좀 보내주고 있는데 시초가가 12,450원 이상에서 시작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고점 넘어서면서 위로 가겠다는 신호를 보낸다라고 보죠.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장전 관심주로 계속 언급드렸던 웰크론 한택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웰크론 한택. 웰크론 한택의 경우 이 종목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급등이 나왔던 종목. 이번 주에 제가 두 번이나 장전 관심주로 넣어놓고 제가 추천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웰크론 한택이 이제 고점에서 지금 있는 상황인데 조정을 주더라도 또 위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은 소폭 하락하면서 시작할 듯한 움직임인데 지금 전고점을 뚫은 상황이거든요. 뚫었기 때문에 조정을 보여도 하락을 해도 재차 상승할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저평가주죠. 웰크론한테는 저평가 2차전지 관련주로서 부각되고 있는 지금 상황. 그리고 어제 추천드렸던 이제 삼성제약. 삼성제약이 어제 27%나 상승하고 윗꼬리 달고 밀렸습니다. 이렇게 큰 상승의 신호를 보낸다는 것은 조정 후에도 더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성제약도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는. 장전 관심주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전 관심주 보기 전에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 잠깐 리뷰를 하고요. 삼성제약은 이제 익절했습니다. 익절했고 메디아나도 어제 익절을 했습니다. 메디아나도 익절을 했고요. 메디아나는 두 번 정도 이제 121선을 터치했죠.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이 121선은 가볍게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고 스윙으로 본다면 2만원대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2만원대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조정의 시간들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으나 윗꼬리 다는 습관이 있으니까 매수하게 되면 급등시 매도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텍이라는 종목 추천드렸었죠. 아직도 매수 범위에 있습니다. 어제 추천드렸던 이제 매수 범위 14,700원 전후에서 시작할 듯한 움직임인데 오텍은 상승 추세선을 긋다 보면은 조금 더 상승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고요. 15,600원, 15,700원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오텍 음악 변동 관련주로서 추천드렸던 종목 매수권 범위 내에 있고요. K사인은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해서 아직 수혜를 입지 못했다라는 거죠. 장중에 한번 급등이 나와서 1,800원 위로도 가긴 했습니다만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리고 물류 관련해서 물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K사인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권 범위 내에 있습니다. 1,650원 이하에서 추천드리는 종목인데요.
여전히 추세는 상승으로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자, 이제 장전 관심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보이는 화면에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대봉 LS라는 종목인데요. 대봉 LS는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는 종목입니다. 이제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 있습니다. 구름층 하단에 바닥권이 있는 종목이고, 대봉 LS는 바닥권을 탈출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어제 6.48% 장중에 상승 나오고 이제 윗꼬리 달고 밀렸습니다만, 대봉 LS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다음 S폴리텍이라는 종목입니다. S폴리텍 221선에 이제 걸쳐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장중에는 8%까지 상승하고 윗꼬리 달고 밀렸습니다. 에스폴리텍도 저평가된 종목이죠. 상당히 이제 저평가된 종목으로서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에스폴리텍은 이제 비말 차단 관련된 또 이제 코로나19 관련주로 할 수 있겠죠. 비말 차단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 그리고 SAMT가 되겠습니다. SAMT가 어제 4% 상승하고 오늘 또 좋은 흐름으로 출발할 듯한 움직임이고요. 어제도 거래량이 좋았죠. 큰 거래량이 나온 상황에서 오늘 또 보합거래에서 출발한다면 SAMT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봅니다. 나우아이비 이제 계속해서 제가 종종 추천드리는 종목인데 나우아이비는 이제 오늘 엔젠바이오가 상장합니다. 만약에 갭상승이 크다 그러면 조심스럽고요. 갭상승이 크다 그러면 최근에 봤을 때 자회사나 또 지분 투자하는 회사가 상장했을 때 갭상승해서 크게 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다 그러면 MS 오토텍 같은 종목이에요. MS 오토텍. 명신산업이 상장하자마자 갭상승하다가 그날 당일날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나우아이비는 보합권에서 출발하면 잡아도 될 만한 종목. 다음은 이제 경인양행이라는 종목입니다. 경인양행도 이제 저평가된 종목인데요. 경인양행은 이제 스카린이라는 그런 그 소재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사카린이 코로나 박멸에 좀 도움이 되는가 봅니다. 사카린 관련주로서 이제 경인양행이 어제 8% 상승하고 밀리긴 했습니다만 경인양이 또 좋은 출발을 보일 것으로 봅니다. 대성일텍 M&A 관련주로 계속 부각되기도 하고 또 서울시장 출마를 앞두고 있는 겨울질을 하고 있는 박영성 관련주이긴 합니다. 주가가 바닥권에 있고 바닥을 탈출하는 듯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텍도 잘 보시면 좋습니다. SM코는 제가 종종 해서 장정 관심주로 계속해서 올리던 종목인데요. SM코는 물류 자동 분류와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백신이 들어오게 되면 백신의 창고도 필요한데 그 창고도 제공하는 그런 회사고 저평가된 회사이기 때문에 SM코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애니플러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애니플러스 뭐 애니메이션 관련주기도 하고 또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1,500원대 있는데 뭐 단기 관점에서 본다면 1,530원, 1,550원 사이 이제 저항이 있긴 합니다만 3에서 5%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태경 BK, 태경 계열 중에서 제일 못 간 종목입니다. 태경 BK도 이제 관심권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경 케미컬, 태경 산업, 태경 BK 이렇게 있습니다. 태경 BK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태경 BK 저평가 종목이고요. 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서울시장에 출마한다 그러면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태경 BK 회장이 이화여대 동문이고요. 삼보 판지, 종이 박스 관련해서 이제 제지주들이 많이 올랐었죠. 제지 박스가 부족하니까요. 지금 택배 수요가 늘어나는 바람에 삼보판지가 이제 기준선 부근에서의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고요. 코렌 갤럭시 이 공급하는 카메라 렌즈죠. 카메라 렌즈 관련주인데요. 지금 1,050원입니다. 조금 더 하락을 해준다면 좋은데요. 1,000원이 깨지면 매수하면 좋을 만한 그런 종목. 코디엠도 계속 M&A 관련주로서 오르내림 하고 있는 종목. 기준선 부근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코디엠은 이제 동전주죠. 472원인데요.
어디엔 반도체 관련주로서 기대해 볼 만한. 다음 이제 명문제약입니다. 네, 명문제약도 계속해서 꿈틀꿈틀 거립니다. 네, 위쪽으로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명문제약이 오늘 6,840원 부근에서 이제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문제약도 이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오상차이엘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계속 자리매김하다가 이제 위로 오늘은 갭상승에서 출발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네요. 거의 10% 가까이 뜨고 시작하는 듯한 움직임이라서 좀 조심하겠습니다. 덕성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이제 덕성, 서현, 진도 이 정도 다 봐야겠죠. 진도는 4,700원 이상에서 출발하는 듯한 움직임. 모베이스도 윤석열 관련주입니다. 이준선 부근에서 출발하는 듯한 그런 모베이스 괜찮습니다. 그렇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성탄절을 앞두고 선물을 줄 것인지 이 종목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인데요. 지금 바닥권에 있습니다. 바닥권에 있고 2250원까지의 상승이 남아 따라 봅니다. DHP 코리아는 제약바이오 업종인데요. 저평가된 실적주입니다. 영업이익이 150억 이상 나오는 회사, 수익이 1,300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DHP 코리아는 8,200원, 8,250원까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단기적으로 3에서 5% 수익 걸릴 수 있겠고, 동성 코퍼레이션, 이것도 저평가 실적주입니다. 영업이익 500억씩 나오는데 시총이 2,000억밖에 되지 않은 저평가 실적주. 동성 코퍼레이션이 상승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4,900원대까지 상승이 보입니다. 엑슨GT 게임주로서 상승 패턴을 그리고 있고 121선 지지가 이루어진다면 위로 뻗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세종메디칼 세운메디칼 종목이 많이 올랐죠. 세종메디칼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으로서 현재 12,700원 보합권에서 출발하는 듯한 상황. 120선 지지가 좋아 보입니다. RF텍 반도체 관련주, 5G 관련주면서 또 벌꿀에서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발견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보톡스 생산 관련주로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1,700원 부근이 이제 지지권이 될 텐데 이제 RF텍이 오늘 어떤 움직임이 볼지 기대가 되고요. 태골사이언스입니다. 태골사이언스가 이제 상승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보합권에 출발하면 31,500원 부근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리엔트 전공 이재명 관련주로서 반등도 컸습니다만 조정권에서 매수가 가능하죠. 우리산업은 전기차 관련주죠. 전기수소차 관련주고 저평가된 실적주입니다. 컴퍼니 K는 이제 투자사죠. 투자를 해서 이제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곧 출발하는 종목 중에서 이제 명문제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문제약이 800원대에서 이제 출발한다 그러면 명문제약은 매수해도 될 만한 종목이 아닌가 봅니다. 자, 명문제약을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오상자기의 갭 상승에서 출발하니까요. 좀 보고 덕성, 노베이스. 노베이스 전자는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늘도 상승 탄력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요. 노베이스는 상대적으로 좀 못 간 측면이 있죠. 노베이스도 좀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자, 명문제약을 드렸고 6,820원, 6,810원까지 왔었죠. 자, 명문제약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코스피는 벌써 1% 하락을 했고요. 자, 명문제약 급등 나옵니다. 명문제약은 이제 6,950원, 6,950원 이상에서는 이제 매도해야겠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좀 조심조심하게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변곡점이 줄 수 있고 오늘 코스피 벌써 마이너스 1.3% 하락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유념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조심하자. 투자자별 포지션을 봤을 때도 지금 외국인은 올푼 매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올푼 매수. 개인이 주로 이제 콜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방엔 무게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투신도 푼 매수가 강화되어 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늘 얼마나 더 밀릴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선에서 마감하기 좋겠습니다만 더 밀리게 되면 아주 하락이 깊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화이자 영국 제약바이오 회사 화이자의 백신 접종에서 문제가 생겼죠.
우리가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 화이자 접종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반사 이익을 거두는 게 이제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반사 이익을 거두는 쪽은 이제 치료제 쪽일 것입니다. 치료제. 백신이 개발되면 치료제가 밀리고 또 백신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치료제가 상승하는 이렇게 서로 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움직이는 건데요. 자, 그래서 치료제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 AT세미콘 이제 바닥권이 있는데요. AT세미콘, KPM테크 이거는 수머리 전에 투자한 투자사죠. KPM테크와 텔콘 바닥권이 있는데요. 이 종목들이 이제 바닥에서부터 움직일 수 있습니다. KPM테크나 텔콘 RF 이런 종목들,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요. 그리고 백신은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운송상에 문제가 없어야겠죠. 이제 백신 운송 관련주는 백신에 문제가 있든 없든 피해를 입을 수 있겠죠. 일신바이오하고 뭐 대한과학이라든지 한과학, 동아소시오홀딩스, GST 그리고 주사기 관련해서 주사기 관련주를 이제 세운메디칼도 좀 보고 세운메디칼, 삼성제약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 조정권에서 한 번 더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라파스 마이크로 니들 관련주 오늘은 잘 골라야 됩니다. 오늘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라서 상승이 큰 종목들이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오늘은 HLB 형제들의 움직임이 좋을 수도 있고요. HLB 생명과학이 좋고 오리엔트 전공 이재명 관련주죠. 당정 관심주 또 흐름이 괜찮아 보입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주식들이 좀 많이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오늘 명문제약도 6,950원까지 오르고 2% 정도요. 2% 정도 오르고 밀렸어요. 다시 보합권으로 왔고 거래량 패턴을 보면 나쁘진 않습니다. 벌써 이제 거래가 25% 10시까지 100%를 넘을지 한번 봐야겠죠. 일단 오늘 고점이 6,950원을 넘었어야 되고 지난 11월 26일에 갔던 6,990원 6,990원을 터치하면 또 위로 갔던 신호입니다. 위로 가겠다는 신호고 저항 때는 이제 7,070원 정도에 있습니다. 저항은 7,070원 정도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보여줬던 패턴을 본다 그러면 이제 급등의 패턴을 종종 보여줍니다. 끼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급등에 끼가 있는 종목 문제요. 거래량이 살아 있으니까요. 흐름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다시 또 6,900원대 도전합니다. 6,900원. 아까는 6,950원을 터치해야 돼요. 일단
자, 명문제약 6,950원 터치했어요. 네, 터치했습니다. 자, 터치했습니다. 자, 다음은 6990을 터치하는 거 볼게요. 6990. 6990을 터치하는 거 보겠습니다. 7,000원 있는 매물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6,990원, 7,000원 있는 매물은 쉽게 돌파할 수 있는 매물이에요. 매수 잔량이 적은 것은 더 좋습니다. 매수 잔량이 3대1 정도로 적은 것은 좋은 신호예요. 상승으로 가겠다는 신호니까요. 명문제약은 이제 거의 성공이라고 보고, 세종 메디칼이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종 메디칼입니다. 3,400원까지 왔던 종목인데, 세종 메디칼 바로 한번 볼게요. 자, 명문제약은 이제 거의 익절 각이죠. 익절 각이죠. 자, 명문제약 급등입니다. 명문제약은 이제 계속 가네요, 계속. 명문제약 급등. 자, 이제 매도해야죠. 자, 7,100원 이상이니까 매도합시다. 익절 완료. 익절 완료. 자, 명문제약은 익절 완료하겠습니다. 익절 완료하고, 다음 점 문제 세종 메디칼 한번 볼게요. 세종 메디칼.
7,200원대까지 왔습니다. 7,200원. 세종 메디칼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조정이 주어지는 장에서 어떤 종목군을 봐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죠. 조정이 주어진다면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대형주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대형주를 컨트롤하면서 지수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중소형주의 매기가 쏠릴 수 있습니다. 중소형주에. 그 중에서 테마를 형성을 해야겠죠. 테마를 만들어야 되는데 테마를 만들려면 지금 서울시장 선거도 앞두고 있고 또 대선 주자들의 경합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치인 관련주들이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을 것이다. 홍종욱 관련주로서 우리가 일전에 수익을 냈던 종목들 한번 리뷰를 할게요. 벽산이라는 종목, 벽산 2200원 선을 계속 지키고 있는 종목입니다. 디지털조선도 보합권에 지금 있고요. 피닉스 소재, 피닉스 소재가 오늘 급등 나네요. 어제도 급등했고 오늘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욱 관련주로서 지금 피닉스 소재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벽산과 디지털조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조선 이제 3,000원. 네. 이 종목이 좀 힘을 내주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정치인 관련주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가 상당히 많아요. 윤석열 관련주도 이제 순환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버리니까 최근에 급등 나왔던 이제 모베이스 전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베이스 전자 계속해서 상승의 주도권을 잡고 오르는 종목. 모베이스라는 종목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베이스는 모베이스 전자보다는 활동폭이 크진 않지만 모베이스도 관심을 둬야겠죠. 말씀드리는 순간 명문제약이 이제 7,300원대까지 급등을 시연을 했죠. 7,300원까지 왔다는 것은 더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갈 수도 있는데 시세선으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급등 시연 시 8,000원대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문제. 한번 끼가 있으니까 끼가 있어서 8,000원대까지도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 갈지 또 며칠 뒤에 갈지 모르겠지만 가야 될 자리는 8,000원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7,300원대까지 왔으니까 이걸로 마무리하는. 세종 메디칼 드렸는데요. 세종 메디칼이 상승폭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종 메디칼도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오늘 거래량이 벌써 어제의 거래량이 50%를 넘었습니다. 위로 가겠다라고 강력한 신호를 보내면서 잠시 쉬었다가 재정비하고 다시 또 치고 갈 수 있습니다. 자, 5분봉에 본다 그러면 이제 조정이 나온다 해도 3,150원대까지는 하락할 수도 있고 15분봉으로 본다고 해도 13,150원까지는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 사이에서 공방을 거리다가 또 위로 치고 갈 수 있으니까 최종 3천 13,400원 사이에서 그날로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종목. 자, 아까 윤석열 관련주 얘기하다 말았는데 서현 또 보겠습니다. 서현도 꿈틀꿈틀하죠. 이렇게 지저분하게 움직이지만 서현은 또다시 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칠 거라는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 안 드리는 것 뿐이지 언제든지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그런 종목이 서현 덕성 또 덕성 우선주까지 덕성 우선주는 과열권이 있어 단기 과열이라서 30분마다 한 번씩 거래되는데 단기 과열을 풀어버리면 또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오늘 크게 부각되는 종목들이 보이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자, 오후장을 위해서 이제 종목을 좀 선별해서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거래량 흐름 보면서요. 무림 SP, 무림 형제들이 또 치네요. 무림 SP, 또 무림 페이퍼, 무림 PNP, 소프트센 거래 패턴이 괜찮은데요. 벌써 어제 거래량 50%를 샀네요. 소프트센을 이제 관심권에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버키 스튜디오 방금 급등이 나왔었네요. 12%까지 오르고 밀리는 상황인데 틈새 시장으로서는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장전에 말씀드렸던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이 종목이 총 선물을 줄 건지 모르겠네요. 거래량은 네, 안수입이네요. 거래량은 SBS, WS가 이러는 종목 2,000원대부터 5,800원까지 거의 3배가 올라버렸는데 들어가기는 좀 좋죠. 치료제 관련주가 이제 각광을 받을 때가 됐죠. 화이자 백신에 좀 문제점이 드러나는 치료제 관련주에서 유테크도 있습니다. 유테크, AT세미콘 이런 종목들을 바닥권에 있을 때 좀 축축을 해야 되는데 AT세미콘 이 종목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음봉을 보일 때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지를 받는지가 명확해야겠죠. 총 20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네요. 803원 정도, 803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야겠죠. 자, 수급 상황을 좀 개인들이 주로 매수하는 기타 법인이 계속 매도를 최근에 하락은 기타 법인의 매도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다라고 봐요. 그러나 HT세미콘은 바닥권에서 줍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여요. 미래생명자원, 음식료 쪽에서 우양이라는 종목도 봐야 되겠고요. 우양 상승이 좀 크게 나오네요. 팜스빌, 팜스빌, 팜스빌은 주식수가 790만 주밖에 되지 않는데 상승 폭이 그렇게 우리가 선호할 만한 상승폭은 안 나와요. 팜스빌은 좀 제외. 우양은 끼가 좀 있네요. 상승이 보여주는 패턴이 우양은 좀 끼가 있고 상대적으로 몰간 게 이제 미래상명 자원 이 종목이 갭상승해서 5%까지 오르고 좀 음봉을 보이고 있는데 미래생명 자원도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음식료 업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승폭이 커야 우리가 먹을 폭도 많으니까 일단 패스. 백금 TNA 저평가 실적주인데 보통 나오네요.
백금 TNA. 이런 종목이 오르는 거는 지수가 조정을 보일 때 좀 많이 오르거든요. 백금 TNA 같은. 지수가 계속해서 또 하락을 할 것을 전망을 하는 것인지. 웰컴텍도 한번 볼까요? 웰컴텍. 웰컴텍. 웰컴텍 이제 금관 관련주죠. 백금 TNA도 마찬가지고 금관 관련주가 주가 지수가 조정을 보일 때 움직이는 종목. 빅텍도 볼까요? 빅텍. 빅텍도 뭔가 준비하는 상황이죠. 매집이 뚜렷한 종목인데 빅텍이 조만간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봅니다. 7,190원. 빅텍이 갈 수 있는 목표는 이제 9,200원인데요. 빅텍 괜찮아 보입니다. 테라사이언스. 장전 관심 주로 태고사이언스가 있었어요. 테라 한 글자 차이죠. 한 글자 차인데 테라사이언스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태고사이언스. 거래가 별로입니다. 거래량이 붙어야 하는 종목이. 태고사이언스 상승의 가닥은 잡았다라고 보여집니다. 호미팜에 좀 매기가 좀 붙어 있네요. 호미팜. 호미팜도 일단 관심권에 좀 편입을 좀 해놓고 관찰 좀 하겠습니다. 호미팜 15,400원까지 상승이 보이는 종목이 도 관심권에 편입. 무림 형제들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지오소프트. 네, 지오소프트는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익절하고 나왔던 종목인데요. 다시금 또 상승이 힘을 내고 있네요. 네, 액션 스퀘어 관리 종목이면서 게임 종목인데요. 관리 종목이 상장 폐지 우려가 없다 그러면 매수해도 됩니다. 상장 폐지는 주로 2월 달에 결정이 나니까 2개월 동안은 이제 매수해도 무방하죠. 액션 스퀘어 같은 경우도 매수를 한다면 1,900원대 매도가 가능한 보여지네요. 큐브앤컴퍼니가 어제 12%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큐브앤컴퍼니 이 종목도 관심권이 좀 두께요. 거래가 붙는 게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처럼 보입니다. 우진 BNG도 바닥권에 계속 있죠. 120선을 타고 있는 종목입니다. 우진 BNG 3,300원대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또 관심권을 일단 빼놓고 애니플러스 놓쳤네요. 애니플러스 10% 이상 나올 것이다. 장전에 1,550원대까지 1,550원을 또 넘어서나요? 애니플러스 놓쳤습니다. 아깝네요. 이런 종목 잡아서 그냥 3에서 5% 그냥 먹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애니플러스 놓쳤습니다. 이럴 때가 아까워요. 애니플러스 아깝다. 거래량 늘은 거 보고서 딱 1,500원대 들어갔어야 되는데
CTC 바이오도 바닥권에서 꿈틀꿈틀하죠. 어제 급등이 나왔었고, 이런 것들 일단 관심권에 편입. 큰 매수 주체가 없습니다.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종목들을 많이 터치하지 않아요. 몇 개 종목만 또 움직일 텐데요. 우리가 익절했던 지오소프트가 또다시 힘을 내주는 상황인데, 지오소프트 오늘 또 간다 그러면은 13,900원대 또 매도가 가능한 정도. 오늘 지금 거래량이 좀 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는데 지오소프트 또 들어가 볼까요? 또 들어가서 뭐 이익만 실현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오소프트 를 했었는데 한번 또 들어가 보죠 뭐. 3,300원부터 1,500원 분할 매수 해보고 이익만 거두고 나오면 되는 것일까요? 12,650원 이탈 손절. 지오소프트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3,300원부터 13,500원 사이에 분할 매수해서 짧게 3% 이상 수익 기대하면서 지오소프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거래량 흐름도 괜찮고 100% 넘었고, 지오소프트는 이제 배송 관련한 종목이라고 봐야죠. 마켓컬리. 흥국 F&B라든지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이 종목들이 먼저 올랐잖아요. 흥국 F&B, F&B가 8%, 우양, 우양도 좀 올랐고,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많이 올랐잖아요. 지오소프트도 마켓컬리와 관련해 새벽 배송,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입니다. 마켓컬리가 이제 매출 폭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인 지오소프트가 수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다. 자, 지오소프트 이제 13,600원 왔네요. 13,600원. 자, 지오소프트 급등 나옵니다. 자, 매도합시다. 지오소프트. 자, 3% 이상 수익 났으니까 지오소프트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어소프트 고마운 종목이네요. 또 한 번 익절의 기회를. 기어소프트 익절 완료. 자, 홍종욱 관련주가 피닉스 소재가 이제 상한가 도달 직전입니다. 이 종목이 이렇게 달리면 다른 종목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KNN, 조선, 디지털 조선, 적산까지. 그 융성열 관련주도 좀 꿈틀꿈틀해요. 최근에 제일장주는 이제 모베이스 전자예요. 전자이고요. 제일테크노스도 꿈틀꿈틀하죠. 제일테크노스, 한국테크놀로지, 그리고 서현 벌써 3% 이상, 적성, 모베이스, 진도 있는데, 자, 여기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상승 쪽으로 좀 가닥을 잡고 있는데, 지수가 조정을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정치인 관련주에 매기가 쏠릴 수가 있어요. 아까 13,150원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종메디칼 3,150원까지 왔습니다. 더 밀리지 않고 이제 상승으로 턴해도 되는 자리인데요. 어떻게 조치를 할지 보겠습니다. 15봉에서 첫 봉을 양봉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조정 준 다음에 다시 치고 갈 수 있고요. 어제는 3번 정도 양봉을 만든 다음에 기준선 지지를 만들고 또 상승이 나왔죠. 양봉의 고점을 벗겨내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오늘 13,600원을 벗겨내면 어제와 다른 패턴이 나올 것이, 어제는 양봉을 세워놓고 양봉을 만든 저가까지 밀어버렸어요. 근데 오늘은 양봉을 일단 세워놓고 조정 패턴 보인 다음에 봉의 고점을 넘어서게 되면 어제의 고점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라. 오늘은 근데 어떻게 운전을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운전을 할지.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가야 될 자리가 충분히 남아있거든요. 121선 지지가 필요하고, 세종메디컬은 어떤 종목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강경 수술용 기구 전문 업체, 이렇게 공학기등 복강경 수술용 기구 전문 업체, 복강경 수술기구 국산화, 복강경 수술기기 이제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네요. 그리고 세종 바이오메드 설립을 통하여 진단기기 시장에도 새롭게 진들어. 진단키트 관련주면서 복강경 수술기구 전문 업체입니다. 세운 메디칼과는 조금 다르네요. 세운 메디칼이 급등이 나왔던 것은 주사기 관련해서 급등이 나왔던. 세운 메디칼의 개요를 좀 보도록. 세운 메디칼은 의료용 소모품 전문 생산 기업이고, 의료용 수인기, 의병 카데트 튜브,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제 주사기도 많이 공급을 하겠죠. 최근에 주가가 올랐던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의료용 소모품, 이제 주사기, 흡인기라고 했을 때 흡인기, 의료용 흡인기라고 한다면 이제 산소 호흡기 같은 이런 관련해서 주가가 탄력이 좀 컸죠. 세종 메디칼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평가된 실적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테라셈. 테라셈이라는 점도 괜찮다. 테라셈은 전고점을 오늘 넘어선 상승 10% 이상 상승해도 밀리지만 테라셈은 3,400원 부근까지 갈 수 있습니다. 관심권에 좀 참여를 해놓겠습니다. 이제 주요 지오소프트는 이제 순간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13,900원까지 보자고 미리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간 급등이 나와서 이제 매도로 대응했던 종목이니까요. 지오소프트는 이제 관심권에서 지워주세요. 이제 매도하고 나온 종목입니다. 오늘 이제 명문제약 갖고 하고 지오소프트는 이제 익절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남은 게 이제 세종메디칼. 세종메디칼은 13,000원, 13,400원의 매수 범위 내에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장이 오히려 저는 좋아요. 상승장보다는. 하락하는 장은 매기가 쏠려요. 몇 개 종목에.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상승장에서는 종목이 분산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분산되어서 어느 쪽에 집중하기 힘들어요. 오히려 하락장에는 매기가 쏠리는 종목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종목이 더 잘 보입니다. 에플론이라는 종목, 3종 바닥을 만들고 있는 이 종목도 좀 관심권에 좀 편입을 하겠습니다. 자, 영진약품도 관심권을 가져야겠죠. 이런 종목은 수익이나 중기 패턴으로 상당히 괜찮은 종목들입니다. 21세 지지를 확실히 받고 있고 상승 저단했을 때 9,000원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또 급등의 끼를 보여줬죠. 급등의 끼를 보여주면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온 종목. 이런 종목은 9,000원대까지 상승을 염두한 상승 배팅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녹십자 셀도 영진약품 같은 패턴이죠.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10% 이상의 상승이 나오는 그런 자리에 딱 와 있네요. 셀. HLB 형제들 좀 볼게요. HLB 생명과학, HLB 리보세라닙이라는 치료제를 갖고 있는 게 이제 HLB인데 급등 후에 급등의 출발점 부분까지 왔고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HLB 파워도 볼까요? HLB 파워 똑같죠? 차트의 모습은. 급등한 후 바로 다음날 음봉 보이고 또 바닥권에 또다시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언제 또 치고 갈지 모르는 HLB 삼형제의 상황은 괜찮네요. 다 바닥권에 있으니까. 그러나 거래량이 안습이기 때문에 오늘 추천할 종목. 공인인증서 페이지 관련해서 오늘이 다우라 당일인데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 한번 볼게요. 한국정보인증 오히려 반대로 음으로 빠지죠. 한국정보공학, 한국금융 하락으로 빠져버리네. KCT 어제 추천드린 K사인 다 보았거든요. 다행히 K사인은 오른 것도 없으니까 내리는 것도 없죠. 한국정보인증이 문제입니다. 급등을 했다가 오늘 이제 10일부터 시행되는 당일날 이렇게 빠져버리니까요. 디지털 화폐 관련돼서 대표 종목이 한네트 21선을 깬 상황에서 이제 지지를 찾는 과정인데요. 어디서 지지를 할 것인지. 전원선은 터치했고 한네트는 6,050원 부근에 오면은 매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6,050원. 6,050원짜리가 21선까지인데요.
61선 부근까지 온다 그러면 매수할 종목. 지금 7,000원대인데 지금은 건드리지 말죠. 세트는. 자, CDH인기 관련주 푸른 기술도 있고요. 푸른 기술 완전히 바닥권에 있는데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푸른 기술 완전히 제외하겠습니다. 한네트는 그 부근까지만 와준다면 6천 초반까지만 와준다면 들어가 볼만. 세종 메디컬 13,150원까지 분봉상에서 빠졌다가 다시 상승으로 턴하는 상황. 15분 봉상에서는 13,600원을 넘어서면은 14,000원대까지 갈 수 있겠죠. 공간 안으로 들어옵니다. 30분도 마찬가지. 60분도 마찬가지. 120분도 마찬가지. 분봉상에서는 이제 저항권이 없는 영역으로 와요. 일봉상에서 일봉도 마찬가지죠. 일봉도 15,000원대까지는 이렇다 할 저항이 없죠. 최종 매드칼 좋습니다. 흐름 좋아요. 카바이오텍도 상승이 좀 남아있죠. 카바이오텍하고 같은 계열인 CMG 제약하고 CMG 제약이 먼저 치고 가니까 카바이오텍도 상승이 나오는데요. CMG 제약이 상승의 끝자락에 왔다 보여집니다. CMG 제약 건드리지 마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 매도로 대응을 해주세요. 그럼 차바이오텍도 상승 동력을 좀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차바이오텍은 이제 2만원, 28,000원까지는 상승이 좀 남아있는 거죠. 상승 추세선에서의 보면 어제 갔던 고점은 추세선에 터치를 했습니다. 이 추세선이 계속 저항이 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차바이오텍과 CMG 제약은 패스. 비보전 헬스케어 꿈틀꿈틀 하는데요. 비보전 헬스케어 급등의 끼를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죠. 비보전이 성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보존이라는 종목 차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보존과 관계된 이제 비보존 헬스케어 사명을 바꾼 전에 사명이 또 갑자기 생각나는 비보존 헬스케어 이 종목 상승에 급등에 끼가 있는 종목 관심권에 좀 두십시오. 건설주들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건설주들이 상대적으로 못 간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건설주들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대표적으로 시멘트 공급하는 회사들이 그 수혜를 입겠죠. 건설주들이 조금씩 꿈틀꿈틀합니다. 대룡건설 볼까요? 대룡건설 상승이 최근에 컸었는데요. 더 갈 수도 있고요. 벽사는 건설주면서 홍정호 관련주기 때문에 벽산에 대해서는 관심. 비옥스는 바닥을 탈출하는 움직임입니다. 또 의료 정밀 관련주죠. 바닥권에서 위로 치는 움직임인데 비옥스가 어떤 종목이냐. 디지털 방사선 촬영기, 디지털 영상 솔루션, 산업용 카메라 개발이네. 산업용 카메라. 후공 중에 주로 사용되는 고해상도. 산업용 카메라 시장 25%, 글로벌 그리고 의료용 디텍터. 의료용 디텍터 시장.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재료가 괜찮아 보이죠. 하락을 딛고 매집을 했다고 봅니다. 매집을 해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비옥스 같은 종목은 시장인들이 매수할 때 좋은 종목이 아닌가. 비옥스도 관심권에 좀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중에 화이자와 관련된 뉴스가 있었어요. 화이자 뉴스를 잠깐 보겠는데요. 영국서 화이자 백신 맞은 2명 알레르기 반응, 일부 접종 중단 이렇게 나옵니다. 화이자 이제 백신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백신이 공급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백신의 부작용이 여기 나왔을 때 조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화이자 관련해서 영국에서 2명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라는 뉴스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화이자 관련주들 보나마나니까요. 제일약품 빠졌죠. 주가는 아예 뭐 7% 우리바이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하락할 때가 좀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정을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뭐 들어가야 돼요. 세종메디칼 말씀드리는 순간에 13,600원대 왔네요. 3,600원. 어제 고가인 13,850원을 터치하면은 상승 신호라고 봅니다. 3,850원. 그리고 전에 갔던 고점들을 연결한 상승 추세선에서 가능할 것이다. 상승 추세선이 오늘 걸리는 재량이 14,700원.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15,1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계속해서 저항대까지 올해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항대 오지 않고 다 밀렸어요. 윗골이 달았어요. 그래도 14,000원대까지 한 번은 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700원입니다. 13,800원. 자, 이제 서서 익절해야겠죠. 세종 메디칼. 3% 이상 수익 실현 났으니까요. 세종 메디칼까지 오늘 세 종목 다 오전 추천주 다 익절 완료하겠습니다. 세 종목까지 익절 완료. 자, 잠시 차 한 잔씩 하세요.
네, 어머니. 그렇죠. 시간을 제가 무슨 거를 안 기를 보서 에다가 써서는 작용도 아무리 해줘야 돼. 일점 또 다음 주도 힘들어요. 가을부터 또 자금 그래도 막아야 되잖아요. 자, 차 한 잔씩 다 하셨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운동도 좀 해주세요. 어깨도 좀 펴주시고 계속 장을 바라보다 보면은 근육이 뭉치니까요. 어깨도 좀 펴주시고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지수의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인데요. 비교적 그래도 크게 많이 밀리진 않네요. 오늘 마이너스 1.3% 정도 하락을 한 상황. 5일선을 지키고 있는 건데 오후장까지 봐야 되겠지만 장대 양봉을 만들었을 때 패턴을 잘 봐야 됩니다. 장대 양봉을 만들었을 때 계속해서 양봉을 만들었을 때 그 저점을 깨지 않는 흐름으로 왔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죠. 11월부터
치고 올 때, 일봉상에서 치고 올 때 빨간색 양봉의 저점을 깬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깨지 않죠. 안 깨죠. 자, 근데 여기서 한번 깼어요. 12월 8일 날, 엊그제 12월 4일 날 만들었던 저가 2705를 한 번에 깼습니다. 이게 첫 번째 깼던 자리고요. 첫 번째 깼던 자리. 여기서 중요해요. 한 번 깼던 게 어떤 신호를 줄 것인지. 첫 번째 한 번 깼어요. 양봉. 그 다음 어제 양봉을 만들었던 저가 2703이거든요. 2703. 오늘은 2718 저가가. 그래서 어제 만들었던 저가 2703을 깨면, 만약에 깨면, 아직은 장이 끝나지 않았어요. 깨면 두 번째 신호를 주는 겁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신호를 주는 거예요. 2703을 깬다 그러면 두 번째 장대 양봉의 저점을 깨는 겁니다. 이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 일봉상에서는 21선까지 향할 수 있겠죠. 향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 자리가 이제 2650포인트 전후가 되는데 빨리 이제 주봉으로 가서 보게 되면 2650포인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죠. 주봉의 5주선. 11월부터 한 번도 터치하지 않은 5주선입니다. 5주선. 5주선을 터치하는 자리가 이제 2650, 40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 패턴이 나오는 모양이 중요할 겁니다. 주봉상에서 오늘과 내일이면 주봉의 완성이 되는데 주봉 5개를 만들고 처음으로 십자형 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십자형 도지. 내일이 이제 주봉을 완성하는 날이죠. 현재 주가 2735 부근에서 마감을 해도 역시 똑같이 십자형 도지가 만들어져요. 십자형 도지는 어떤 의미입니까? 향후 방향성을 고민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십자형 모습. 십자형 도지는 향후 방향성을 고민하겠다. 위로 갈 것이냐 아래로 갈 것이냐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이 도지 자리가. 차트 모양상으로는 가파른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 것이 가장 당연한 모습이에요. 차티스트리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이미 이상 신호가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기댈 게 없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기업들의 실적이 좋겠습니까? 안 좋은 상황에서 주가가 치고 왔다라고 한다면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정말 아리송한 그런 장이었어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죠. 이게 이렇게까지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흐름이 아니다. 그리고 꼭지는 거의 온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게 현재 차티스트리 보는 관점입니다. 꼭지에 왔다, 도달했다라고 보는 관점이라서 중대형주는 조심하자는 거예요. 중대형주는. 그리고 오늘 제가 세 종목을 추천하고 단기적으로 익절했듯이 매일매일 단기 관점에서 익절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일봉에서 21선과 주봉의 5주선을 터치하는 과정의 그런 모습들을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목들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의미 있게 상승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 대양금속도 좀 대한금속이 이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상승이 나오고 패턴이라서 대한금속 긍정적으로 봅니다. 관심권에 좀 빼놓도록. 경인량이 이제 장전 관심주로 들었던 종목인데 거래량이 많이 붙지는 않고 있지만 경인량에도 차트의 흐름은 굉장히 좋아요. 경인량 계속 관심권. 시너지 이노베이션도 계속 봐야겠죠. T가 있습니다. 큰 게 움직였다가 빠졌다가 M자형 패턴으로 움직이고 11선 지지를 받고 또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 오늘 거래량 좋네요. 거래 흐름이. 시너지 이노베이션도 관심권. 애니플러스 아깝죠.
서려본 때 매수 들어갔으면 그냥 바로 6% 먹는 거였는데 애니플러스 제일 아까운 종목입니다. 네이처셀도 관심 가져야겠죠? 네이처셀 1,300원까지 1,350원까지 상승이 나올 수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 네이처셀도 관심 보내죠. YTN이 급등이 나왔어요. YTN이 급등이 나왔다면 방송 관련주, SBS 도 급등 나왔고 디지털 조선도 한번 보도록 하고 디지털 조선은 3,000원 이하에선 계속 매수로 대응하셔도 됩니다. 피닉스 소재, 홍정욱 관련주 좀 피닉스 소재가 이제 급등 시연을 했고요. 동구바이오 제약 매집 패턴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 위에서 조금씩 사들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매수 주체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개인들이 좀 컨트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구바이오 제약. 종목은 25,600원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DNC 미디어 차트의 모양은 좋네요. 실적은 별로이긴 한데 차트의 모양성으로는 꿈틀꿈틀하면서 120선 지지를 받고 3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제가 종목들 말씀드릴 때 갖고 계신 종목들의 이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대응 방법 알려드릴 때 그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이텍의 지금 차트 모양으로는 34,9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데요. 에이텍 TN이 먼저 치고 갔네요. 에이텍은 좋아 보입니다. 34,900원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에이텍 관심권에 좀 빼놓겠습니다. SBS 움직이고 이제 IMBC도 움직이고 오늘 SBS, YTN, IMBC 방송 관련주들이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SBS 미디어 홀딩스까지 미디어 홀딩스는 상승 저항에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패스. 지니언스, 지니언스라는 종목 차트의 모양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니언스도 관심권을 좀 빼놓을게요. 지니어스가 소프트웨어 관련주인데 어떤 종목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장 점유율 1위. 네트워크 관련주인데요. 네트워크 접근 제어 솔루션. 금융권 최초 EDR 사업 수주. 기업 내 클라우드 환경 도입 확대에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이런 종목인데요. 미래 전망이 좀 밝은 종목처럼 보여집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종목인데 지니언스 급등의 끼가 있죠. 급등의 끼가 있고 조정 주어지고 다시 매집하면서 들어올리는 이런 흐름이니까 지니어스 상당히 차트가 좋습니다. 지니어스. 하이로닉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미용기기 관련주인데요. 주봉에서 상승 저항에 완전히 부딪히지 않았네요. 6,050원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요. 5,990원까지 상승하고 밀렸네요. 4,800원대 정도에는 매수를 한다 그러면 주봉상에서 6,050원에 매도가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이로닉 미용기기 관련주입니다. 뷰티 관련주요. 동신건설이 급등이 나왔었죠. 급등 나오고 조정 주어지는데 동신건설은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 봅니다. 상승이 끝나지 않았고 최고점이 26,400원대인데 동신건설은 이재명 관련주로서 이제 대선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름이 오르내린다 그러면 최고점도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리엔트 정문도 같이 보시고요. 이재명 관련주로.
한국 맥널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홈카페 관련주예요. 음식료 관련주고, 음식료 관련주 중에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 있죠. 우양을 비롯해서 팜스빌,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자원 이런 종목들. 네, 한국 맥널티도 후발주로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차트 모양 굉장히 좋습니다. 영업함도 테이블도 역시 음식료 관련주죠. 움직임이 좀 둔해요. 테이블은 급등의 패턴 아닙니다. 마니커 바닥을 다지고 이제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네요. 마니커 하림 이런 종목들. 자, 진에어 이제 물론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백신이 이제 화이자에서 문제가 생겼지만 백신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항공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투어 여행 관련주도 다들 여행을 자제하고 있지만 조정 줄 때 다 매수 들어갈 만한 종목입니다. 제주 항공 이런 종목들이요. 다 고점권이 있지만 조정이 주어졌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말고요. 지금은 물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 유비커스, 푸드웰이 제일 상승이 컸죠. 30일보다 푸드웰이 대장주였습니다. 음식료 업종 중에서 푸드웰이 대장주. 우림 형제들 주가 상승이 크고요. 보라티얼도 음식료 건설주죠. 음식료 유통하는 회사. 비비안도 히든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비비안. 섬유, 의복, 의류 관련주. 120선까지는 상승이 보여지는 정도. 4,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비비안 관심권에 좀 편입을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치료제 관련주인데요. ABL 바이오도 상승이 나오죠. ABL 바이오 관심권에 편입하겠습니다. 120선 29,900원. 햄트로스가 원료의약품으로서 후발주로서 상승이 나왔네요. 원료의약품 관련해서 볼 때 대종화금 있고 보락이 있고 캠트로스, 대봉 에라스 이런 정도들 다 원료의약품 관련주죠. ST팜도 마찬가지예요. ST팜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팜이 원료의약품 관련주로서 제일 많이 올랐고 대종화금도 위에 있고 캠트로스가 늦게 움직였지만 결국 급등을 주네요. 그럼 그 다음 타자는 대봉 LS. 대봉 LS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보락도 마찬가지죠. 보락은 바닥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원료의약품 관련해서는 보락과 대봉 LS 정도 두 종목은 저가에서 매수 공략 들어갈 만한 종목 보입니다. 카스, EKT, 저평가 IT 관련주인데 차트 흐름은 좋네요. EKT가 거래량도 좋고 EKT 관심권에 편입하겠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AI 발동했는데요. 코오롱 관련해서 코오롱 생명과학이 움직였다. 코오롱 티슈진의 영향인데요. 코오롱 티슈진 지금 상태가 유보된 상황이다 보니까 관심을 뒀어야 되는 건데 언젠가 급등이 나올 거라 봤는데 오늘 나왔습니다. 태경산업, 태경의 형제들 태경 케미컬이 먼저 치고 갔고 태경 BK 제가 장전해 드렸죠. 태경 BK를 보자. 태경 BK 언제 급등 나올지 모릅니다. 급등 후 조정. 매수를 지금 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IQ는 점도 하락까지 5만원 이하에서 들어가야죠. 5만원 이하. 그 전에는 관심을 가지시면 이어플로우, 서남, 프렌지, 한국 프렌지, 홍정국 관련주죠. 블루스포 랩스, 등급, 급락과 또 급등.
혼란 없게 만드네요. 이란 종목이요. 클로스 프랩. 하이자 항공. 자, 이런 종목들 가볍죠. 하이자 항공. 진에어가 치면서 하이자 항공, 제주 항공까지 항공 관련주들 상승으로 이끌고 있는 SY 음압병동 관련주. 음압병동 관련주 대장이 SY인데요. 포럼 글로벌 ENC 병동 관련주. 그리고 오텍까지. 오텍은 바닥권에 있으니까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지금은 매수해도 좋을 굉장히 그런 상황이네요. 오텍은 상승 추세선을 그었을 때 15,700원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소프트, 해운 소프트웨어, 대한해운과 해노오션도 볼까요? 해노오션 복합권일 수 있는데 토탈 소프트는 많이 못 올랐네요. 해운 관련 소프트웨어 공급주고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토탈 소프트 연봉은 상승 추세선에서 매도가 가능하겠죠. 5,300원까지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 토탈 소프트 관심권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토탈 소프트. 오늘은 건설주들이 움직임이 좋습니다. 대림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룡건설, GS건설 다 건설주들이 상승을 주도하는데요. 벽사는 덜 오르는데 벽사는 곧 오를 것 같아요. 벽사. 이 종목이 홍종욱 관련주이기도 한데요. 자, 시멘트주들도 움직입니다. 쌍용왕의 성신양에 움직인다 그러면 유전기업도 봐야겠죠? 유전기업. 유전기업은 이제 주봉에서 5,100원대까지. 이 직장인용 종목입니다. 직장인용 종목 유전기업. 파트론도 저평가 실적주네요. 파트론도 지금 파트론도 직장인용 종목으로 괜찮은 종목이에요. 3~4% 수익을 낼 수 있는 음식료 관련해서는 한국 F&B가 이제 대장주죠. 한국 F&B, 그다음에 푸드웰 두 종목이 이제 대장주.
하이즈 항공 오늘 급등. 자, 오늘 추천 종목, 세 종목 리뷰하고, 그리고 오늘 급등주에 대한 특징주들을 한번 설명을 드린 다음에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문제약 오늘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8%까지 상승을 하고 매도의 기회를 줬던 장전 관심 종목이 있다가 시초가가 그래도 갭으로 아주 크게 시작을 안 하는 모습을 보고 시초가 아래에서 이제 매수 공략 들어갔던 종목이고요. 운 좋게 위로 좀 상승이 나왔다고 봅니다. 문제역 오늘 익절 잘 했고, 다음은 이제 세종 메디칼은 차트의 모습을 봤을 때 안정적인 지지를 형성하고 양의 패턴을 보여주고, 어제 음의 패턴을 보여줘서 양을 기대하면서 이제 추천에 들어갔던 종목이고요. 이제 이 종목은 이제 복강경 그 의료기를 이제 생산하는 회사, 의료 정밀 회사입니다. 물론 세우메디칼처럼 급등의 패턴은 아니지만 세우메디칼은 이제 주사기 관련주기도 하고 의료 소모품 관련되어서 세우메디칼, 세종메디칼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료용 소모기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세종메디칼은 차트상 그리고 거래량 패턴을 보고 추천드렸던 종목이라고 나왔고요. 다음 지오소프트의 경우는 이제 소프트 관련 종목인데 이제 마켓컬리 매출이 급증하면서 이제 지오소프트가 연관주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 급등이 나왔고 월요일 날은 또 추천해서 한번 익절하고 나왔는데 또다시 한번 익절한 거죠. 그러니까 종목은 상승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상승 후에 또다시 상승이 나오는 그런 패턴이 지속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세 종목 완료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이 있긴 있어요. 뭐 토탈소프트도 그렇고 BKT도 그렇고 계속 상승으로 움직이는 종목, HSL도 그렇고 HSL도 급등이 나오려는 상황, 1,300원, 1,300원, 1,400원 사이에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급등 나왔던 종목 좀 리뷰를 하겠는데요. 급등 나왔던 종목 흥국 F&B, 이제 음식료 업종에서의 대표 종목인데요. 흥국 F&B 상승이 끝났다고 보진 않습니다.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주봉 패턴을 보게 되면 추세선 상단까지는 좀 더 여유가 있습니다. 흥국 F&B는 더 상승이 나왔다 보고 있고 또 푸드웰도 이제 대장주죠. 음식료 업종에서. 또 음식료 업종에서 덜 갔던 종목 중에서 제가 한국 맥널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맥널티 바닥권이 있고 언제 치고 갈지 모르는 종목. 그리고 미래생명자원도 음의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음의 끝자락에서 매수가 들어가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음의 끝자락은 아마 3,300원 초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급등 나왔던 종목 중에서 이제 하이즈 항공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하이즈 항공. 항공주가 다 오른 건 아니고 하이즈 항공은 이제 뉴스가 나온 게 조직 개편 인사에 대한 뭐 내용도 나오고 또 수소 저장 탱크 제조 전문 자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수소 관련주로서 자회사가 있어서 이렇게 급등하는 움직입니다. 덩달아서 상승 나왔던 것은 뭐 진에어 관련 종목, 진에어 항공주들이 조금 상승이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급등이 나온 건 휘닉스 소재라는 종목, 오늘 급등이 이제 25%까지 상승이 나왔고, 휘닉스 소재는 홍종욱 관련주입니다. 홍종욱 관련주. 홍종욱 관련주가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 종목에서 디지털 조선, 벽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관심권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징주들을 드렸고요. 지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의 양봉의 저가를 훼손하면 조정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오후장까지 흐름을 잘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